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뱅크홀리데이 첫 주말 아침이에요. 뱅크홀리데이가 뭐냐면, 은행이 쉬는 국가 휴일이죠, 영국에. 근데 뱅크홀리데이들이 언제 있느냐? 그러면 우선 1월 1일? 또 뱅크홀리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스터 홀리데이 때 뱅크 홀리데이가 껴있어요. 그래서 이스터는 부활절이죠. 영국이 약간 크리스천 문화잖아요. 유럽이 다 그렇듯이.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다 이스터 홀리데이가 있는데 영국은 특히 금요일이랑 월요일에 껴서 굉장히 긴 주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휴가도 가죠. 오늘은 영국에서 살 때 좋은 점. 근데 영국이라기보다는 저는 런던에 살고 있는 거라서 런던에서 사는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런던에서 살면 뭐가 좋은지, 왜 런던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살고 싶은지 한번 공유해 볼게요. 런던은 우선 문화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화라고 하면 아트도 있고, 이런 멋진 건축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들, 페스티벌 같은 것도 있겠고, 좋은 레스토랑들도 있겠죠. 카페 아니면 스몰 갤러리들도 있고, 그리고 아트 프로그램도 있고, 티에터가 영국이 진짜 유명하죠. 티에터 영국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패션도 많이 발달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믹스가 되어서 이제 런던에 어딜 가나 느끼고 좀 그 감성을 소비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문화충이기 때문에 문화가 없는 곳에서는 좀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이 겪는 뭐랄까 향수병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저기 영국 북쪽 막 산 있는 지방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문화에 관심은 없고 그냥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산에 가고 사람들이랑 달리기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습관이 되어 있고 굉장히 건강하죠. 너무너무 건강하고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에요. 근데 뭐 소비를 많이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엄청 좋은 자전거를 산다든지 레이싱 자전거를 산다든지 뭐 그런 소비를 좀 하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소비는 없고, 그리고 그리고 또 런던에 살면 좋은 점, 인종차별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죠. 물론 어느 나라나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도 인종차별이 있죠. 다민족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한 단일 민족의 문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책도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영국은 우선 정책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무슨 정책이 있느냐, 이제 제가 Life in the UK라는 시험을 봤어요. 이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근데 그 책에는 영국의 간략한 역사, 그리고 영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정치 시스템, 그리고 시민은 아니죠. 영주권자가 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나라에서 사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영국의 영주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라고 이런 걸 적혀 있는데, 첫 장인가? 하여튼 초반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종교와 민족을 다 환영을 하고 다 존중한다. 이런 이제 굉장히 포괄하는, 굉장히 이제 웰커밍하는 문구가 있고, 그리고 서로 이웃들이랑 사이좋게 서로 이제 즐거운 삶을 향유하면서 살자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또 뭐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에 어떻게 이제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정원이 많은 집들이 많이 있죠. 정원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정원을 이렇게 가꾸고 정원을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을 깨끗이 하고 이런 것도 커뮤니티에 기여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너가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사람들이랑도 인사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화합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뭔가 서로가 다른 문화권에서 왔으면 그 문화가 서로에게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나라가 이렇게 보조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시민의 정신적인 안정과 문화적인 안정에 기여를 한다. 라는 점이 있어요. 그게 정말 좋아요, 저는. 그리고 인종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에도 저 학교 같이 졸업한 이제 한국인들이랑 만나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몇몇 분들의 회사에서는 인종차별이 아직도 좀 있고, 굉장히 이제 white male 위주의 문화로 이제 회사가 돌아가고 있고, 승진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레가시가 이제 강력하게 아직도 자리 잡은 회사들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죠. 왜냐면 전통도 있고 그 기업의 가치들을 세운 사람들이 뭐 워낙 화이트 메일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다행히도 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다양한 이제 내셔널리티가 같이 일을 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나라랑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국인의 숫자가 회사마다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공부했던 과도 그랬고 영국인이 보통 대부분의 회사는 한 20%? 많으면 50%?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회사는 이제 영국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회사는 이제 인종차별? 그런 것도 인종차별인가? 저희 그러니까 디렉터라고 하면 디자인 디렉터가 아니라 전사의 이제 디렉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꽤나 높은 자리인 거죠. 전사의 디렉터면. 그분이 인도 분이셨는데, 굉장히 퍼시안 액센트를 썼어요. 근데 그 퍼시안 액센트를 쓰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제 영국인 팀원들이 그 디렉터가 자리에 없을 때 저 사람 저 자리 간 거 액센트 때문에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뒷담화로 영국인들 사이에서. 저 그거 보고 여기는 인종을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포시한지, 누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누가 엘로칸트한지, 이제 언변으로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레벨에 대한 차이, 그런 걸로 차별을 두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들 카리스마 있게 언어로, 그러니까 말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굉장한 사람이다, 내가 조심해야겠다, 내가 잘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애티튜드를 굉장히 많이 보여요. 뭐 물론 이제 뭐 언어가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도 자기 개인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리스펙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테크 씬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자체를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신 이 사람이랑 내가 일을 할 수 있나? 이 사람이랑 내가 좀 친구가 될 수 있나? 우리가 뭐 같은 가치를 공유를 하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재미있게 클리어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인종차별은 별로 없다, 생각보다. 이제 왜냐면 별로 없다라는 기준은 뭐 제가 어떠한 뭐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근거해서 뭐 몇 퍼센트 적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제 뉴스에 나오는 인종차별적인 사건, 사고, 뭐 영국에도 많이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뭐 미국에서 보이는 정도의 레벨,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은 확실히 우리는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야, 막 이런 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좀 받은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이제 교육열이 좀 낮은 뭐 그런 지역이나 정말 영국인들만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정말 가면은 아시아인 내가 너무 튀는 이제 그런 데에서는 그들도 너무 이제 낯설겠죠, 제가. 근데 낯서니까 낯설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너네 나라로 돌아가 뭐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다행이죠. 너무 그런 얘기를 아직 주변에서 안 들어봤다는 게. 그래서 웰커밍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영국에서 런던에서 살면 좋죠. 저는 이제 런던을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영국을 좋아한다라고 아직은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영국은 런던이 거의 전부고 저희 남편이 영국 사람이라서 이제 그 남편의 어머니와 그리고 여동생 가족들 그리고 남동생 뭐 이렇게 아니면 친인척들을 가끔 보기는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가족 행사나 헐리데이 때 이렇게 보죠. 근데 그때 말고는 영국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의 막 영국 사람들의 사상 아니면 영국 사람들의 그런 뭐 무언가 알 수 없는 까탈스러운 뭐 그런 것들을 잘 경험을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굉장히 좀 오픈마인드시고 여동생도 되게 착하고 쿨하기 때문에 그 되게 영국적인 특색을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선 영국에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우리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커뮤니티가 건강한지, 충분한 보조를 정부에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환경이나 서스테너빌리티 그리고 의식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의 이노베이션이나 과학 발전 아니면 문화적인 발전에 이제 개개인들이 얼만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요. 이제 한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그 문화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서바이벌을 당연히 하죠. 모든 젊은이들이 뭐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신의 개인 파이낸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이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고, 그래서 워라벨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워라벨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워라벨이 좋았다면 한국에서 저는 이제 그 대기업을 퇴사를 하지 않고 이제 뭐 병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회사를 다녔을 것 같은데 영국은 진짜 워라벨이 그러니까 유럽은 다 좋죠. 이탈리아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고 막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도 싫어하고 오버워킹을 해야 하면 그거는 매니지먼트의 문제인 거예요. 매니저가 기획을 잘못한 거죠.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비즈니스 목표를 만든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뭐 말이 되죠. 말이 되는 거죠. 예측을 잘하고 계획을 잘했으면 그렇게 막 오버워킹을 하지 않아도 퍼포먼스가 잘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설문 나온 것도 이제 일한 시간 대비 성과, 아웃풋 그 비례를 봤을 때 한국은 오히려 좀 이제 한국이 진짜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성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해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그쵸 야근 정말 많이 하죠. 저도 예전에 야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근데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장 거의 높았던 것 같아요. 그 효율이 일한 시간 대비 아웃풋.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깔끔하게 하는 편이고 오픈해서 하고 말도 돌려서 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디스커션 하고 다른 사람 얘기 잘 듣고 그런 문화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영국도 꽤나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나쁘지 않은 편이고 워낙 이제 여기는 이제 기술을 영입을 하고 AI에 힘을 쏟고 있고 서비스가 주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영국을 좋아하는 이유, 영국에서 살면 좋은 이유는 이게 집세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생활비가 싸지 않다, 영국이. 저도 유튜브에서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영국 한 달 살기 진짜 뭐 영국 센트럴 런던에서 집들을 구하시는데 그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쵸 센트럴 런던은 비싸죠. 어디나 이제 뭐 서울도 시 완전 중심은 비쌀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비싸고 집도 진짜 낙후되어 있고 워낙 건물들이 여기는 이제 오래돼서 아름답긴 하지만 정말 낙후되어 있어서 안에 시설 같은 것들 다시 고치면서 사는 게 그런 게 라이프 스타일이죠. 근데 집값, 그러니까 물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슈퍼마켓이 진짜 싸요. 한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 너무 놀랬던 게 왜 이 나라는 과일과 야채가 이렇게 싼 걸까? 근데 워낙 무역 계약을, 그러니까 영국은 자기네가 의존하는 야채군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과일, 애플 이런 것도 있긴 하죠. 다 이제 대부분의 모든 농작물을 기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해오는데 그 무역 계약을 꽤나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1년 내내 사과 값이 일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냥 싼 먹거리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국민 한 명이 최저임금 아니면 나라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 이제 소득 예를 들면 정말 뭐 돈이 없고 부모도 없고 부모가 이제 뭐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자녀를 뭐 이런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 같은 걸로 삶을 살 거잖아요. 물론 그게 넉넉한 금액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니까 최저 금액으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최소한 그게 이제 휴머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휴먼 라이트. 내가 데스퍼레이트해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 정부가 그걸 휴먼 라이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매일 먹어야 되고 하나씩 뭐 이런 이제 기준들 있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루틴들 그리고 뭐 병원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최저 가격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와 채소 과일이 너무 좋고 너무 값싸고 그리고 영국이 처음으로 그 냉동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사과 및 과일들을 냉동을 시키면 일반 냉동이 아니라 해동을 했을 때 냉동하기 전에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기법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던 나라고 그 기술을 또 판매한 나라라서 그렇게 저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물가를 이제 맞추는 시스템을 또 이제 스스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노력이 삶의 퀄리티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물론 모든 나라의 정치의 프라이어티를 보면 백로그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국은 좀 시민에 대한 정책들이 있어서 내 삶이 갑자기 데스퍼레이트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국에 살면 좋은 점, 런던에 살면 좋은 점은 아직은 집값이 한국에 비하면 훨씬 싼 편이죠. 물론 집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가격이잖아요. 워낙 그 돈의 사이즈 자체가 커서 젊은이들이 딱 진입을 해서 집을 사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지만 한국에서의 제가 진짜 한국 갈 때마다 놀라고 뉴스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너무 그런지 그냥 대부분의 집들은 아파트잖아요.
내가 그 땅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도 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고 그리고 뭐 되게 인트레스팅한 지역도 아닌데 서울에 그런데 아파트들이 다 10억하고 뭐 6, 7억은 너무 기본이고 그런 거를 보면 가치가 크지 않은 거에 너무 우선은 비싼 금액을 내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비교적 저는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격은 사진 않지만 영국에서 6억짜리, 7억짜리 집을 산다. 굉장히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인트레스팅한 집. 예쁘고 가든도 있고 방 2개 정도 되고 그런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퀄리티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우선은 뭐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을 갖게 돼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모든 사람이 뭐 그런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뭐 베네핏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런던에 살면 좋은 점 저는 우선 친구들이 아직 런던에 좀 남아있고 친구 뭐 다른 나라나 아니면은 자신의 국가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이 이제 근처에서 아직 살고 있어서 런던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도 친구가 있고 한국에도 뭐 네트워크가 있지만 우선 저는 유럽권에서 사는 거를 희망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한 공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영국이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2년 정도 한국에 들어갔다 온 적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거기서도 이노베이션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거를 이제 밀고자 하는 에이전시도 있고 클라이언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달랐어요.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두는 개념. 이노베이션 일을 맡기면 이 팀과 회사와 컨트리뷰터들에게 돌아가는 보상 체계 이런 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인센티브가.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이노베이션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진 않는구나. 오히려 브랜딩이나 이런 눈에 보여지는 바로 효과가 나는 부분에 집중을 하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구나 아직. 근데 뭐 경쟁사나 다른 클라이언트가 해버리면 이제 그걸 또 쫓아가기는 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것들을 가장 잘 쓰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국에 살면 좋은 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는 물론 아티스트가 많고 아티스트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진짜 패션과 아트가 많이 발전한 이유가 워낙 아티스트들이 많고 워낙 패션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 투자한 기업들도 많고 워낙 그 부가 모여 있는 곳이죠. 부가 집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성장을 해서 영국에 사는 아티스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뉴욕에서 성공하면 아티스트로 그러면은 지구에서 성공하는 거다.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 그만큼 이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소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영국도 굉장히 문화를 소비를 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굉장히 뭐 전 세계의 부가 또 모여 있고 근데 정부의 정책으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냥 뭐 부유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 정도가 아니라 영국 정부가 매해 아트 관련된 이제 서포팅 버젯이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들이나 아트를 보여주는 기관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받는 지원금인데 저도 그 지원서를 써본 적이 있어서 그 지원서를 쓸 때 이제 충족시켜야 될 점들을 읽어봤을 때 좀 놀랬던 건 뭐 내가 이 아트를 왜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어디언스가 누구냐 근데 그 어디언스들에게 전달하기까지
무슨 노력을 할 것이냐. 근데 그 어디언스가 왜 중요한지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아트를 늘 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원금으로 아트를 많이 접하지 못했던 소외된 계층들, 예를 들면 로우 인컴 패밀리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제 그런 아트 혜택을 보지 못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라. 그 사람들 근데 어떤 방법을 써서 너는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아트로 인해서 어떤 베네핏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나라가 아트를 순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구나. 이 도시 안에서 그런 걸 보고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점들 외에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나라고 굉장히 좀 안정감을 좀 그나마 더 느낄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전 세계 경제가 좀 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좀 있고 작은 단위의 규모의 사업을 펼쳐도 클라이언트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뭐 엄청 미국이나 뉴욕처럼 막 늘 경쟁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경쟁 외에도 가치를 느껴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사상들을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마음 편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그래서 영국이 좋네요. 여러분도 영국이나 런던에 살 계획을 하고 계시면 충분히 좀 몇 년 시간이 지나서 정착이 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니까 기대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